예, 반갑습니다. 무스TV 서정구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13일이고요. 그동안 방송을 쭉 못했었는데, 예, 오늘부터 다시 방송을 재개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날씨가 아직도요, 많이 추웠다가 약간 따뜻해졌다가 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예, 곧 또 뭐 한 달만 있으면 또 명절입니다. 그죠? 예,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작년 연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코스피가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1.47%포인트, 즉 4,692원까지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좀 급등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요소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불안 요소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급락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는요, 얼마만큼 대응을 잘하느냐, 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200% 300% 간다 이런 식의 생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그때마다 주식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대응을 잘하느냐,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처음도 대응이고요, 두 번째도 대응이다. 그래서 대응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천차만별 이렇게 다각화가 되고요,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많습니다. 로봇 테마주도 있고요, AI 테마주, 뭐 반도체 또는 뭐 우주 항공, 그리고 뭐 방산주, 조선업 등등의 지금 테마들이 뭐 이렇게 이 수년 공연하는 것처럼 굉장히 돌면서요, 지금 주식 시장을 많이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대표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절대로 번외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두 종목에 따라서 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리는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 이 AI 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반도체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D램 가격이 뭐 자그마치 60%가 아니고 올해는 뭐 70%까지 오른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에 따라서는 뭐 삼성전자와 뭐 또는 SK하이닉스도 물론 같은 반도체니까 같이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올해 한 해도 제가 오늘은 뭐 삼성전자를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뭐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뒤에 메모리라든지 랜드라든지 또는 뭐 HBM4라든지 3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시장 가치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상승하고 뭐 130조까지 올해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스피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바야흐로 지금 2026년에는요, 물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반도체가 시장을 이끄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SMR 가지고 제가 원자력 발전소, 소형 원자력 발전 모듈 이런 것을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지금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뭡니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콕 집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말이죠, 그 관련주인데 아직 저평가가 되어 있고 주가가 상승 초입에 있는, 예,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안전한 종목 중에 아직까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위주로 제가 오늘 한 3종목 정도를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제가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무작정 그죠, 믿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가 소스와 도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무조건 뭐 몇 배 간다 이런 개념의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분들 아직 원자력 발전 원전 관련주로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아직까지 상승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들, 나중에 뭐 테마가 분다든지 또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든지 했을 때 주가가 상승 요인이 충분한 종목을 오늘 3종목 정도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원자력 발전소 또는 모듈, 뭐 이러한 부품,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상장한 지 3년여 정도 됐습니다. 3년여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2022년 8월에 첫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죠? 조정을 쭉 받으면서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죠?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다시 바닥을 만들면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락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도 제가 뭐 이틀 전에 우리 회원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그런 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뭐 그런 말을 생략을 할게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이 수산 인더스트리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 분석에서도요, 지지선을 지금 확보를 한 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지선을 확보한 게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종목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제법 많겠지만, 대표적인 저는 종목은 수산 인더스트리를 뽑아왔는데, 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력 발전소를 정비하고요, 유지 보수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화력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또 정비한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죠. 정비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니까 발전소의 장비라든지 또는 어떤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또는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그리고 핵연료 있잖아요. 그죠? 사용한 핵연료를 처리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바닥권이 형성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 지금은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입니까?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이 전기 사용, 전기는 반도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끊기버리면 안 돼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가 들어가다가 잠시 끊어졌다, 이러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전기 안정성을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광으로는 불안해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지가 힘듭니다. 물론 뭐 ESS 장치를 가지고 조절은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청정한 에너지인 원전,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여기에 다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수량은 좀 부족하지만, 모든 국가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장에 대한 의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가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 원활한 공급을 한다, 전기를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원자력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요,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형 원자력 모듈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예의주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정비, 장비 이런 그리고 핵연료 처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정비 분야는요, 우리나라 중에서 1위 기업입니다. 정비를 하는 기업.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투자도 지금 확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차트는 지금 이제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금 지지선을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바닥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 테마가 SMR이요, 당장 올해 내년 이렇게 당장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뭔가가 정착이 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턱대고요, 툭 사고 툭 팔고 그래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는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은 지지선에 거의 바닥권이 형성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처리입니다. 원전 폐기물 처리인데, 핵연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야흐로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기업 1위에 들어간다. 핵연료 폐기한다든지 정비하는 기업으로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다른 종목들은 많이 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현재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제일 처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수산 인더스트리, 이 회사를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현재는 바닥권이다. 이 종목은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예,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보면 자, 매출이 2022년도에 3,000억, 그리고 2023년도에도 3,200억, 그리고 2024년도에는 3,100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략 3,100억에서 3,2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꾸준히 유지를 잘 하고 있죠. 아직 4, 4분기는 보고가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빠져 있지만 3, 4분기까지만 보더라도요, 대략 이제 300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다소 조금 빠지는 모양인데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재무제표, 재무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부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유보율도 17,900%대. 예, 이렇게 유지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이익을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금 앞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시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재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어떤 매출을 할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든 장비든 또는 정비 서비스든 이러한 각각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수산 인더스트리가 건설업에 들어가거든요. 예전에 하다가 이제는 원전적으로 완전 다 돌아선 그런 기업입니다. ROE 수준도 괜찮고요, BPS 수준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자,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가 상승할 수도 있고 50%가 상승할 수도 있고 100%, 200% 상승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은 10%가 빠질 수도 있고요. 손실이 20%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고 30%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어떤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향후에 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투자 의사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조금 마이너스가 났다 하더라도요, 저는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손절이라는 것은 손절가는요 설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절을 의도하고 나서 손절을 예상을 하면서 투자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요, 저는 어쨌든 모든 종목에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의견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다 설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 저도 그 왜 그런지도 이해는 합니다만, 내가 믿을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 내가 정말 이거는 이 종목은 떨어지더라도 반드시 제 값어치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라. 자, 그러면 손절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저는 항상 여태 투자 활동을 하면서 또는 이 일을 하면서도 손절가는 형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손절가로 해도 형성을 해야 빨리빨리 또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하면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차라리 정액 투자의 법칙으로 추가로 더 매수를 하는 게 더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 기업의 안전성과 그리고 수익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그쵸? 자,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추가로 매수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근데 처음에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꼼꼼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 그 회사를 믿고 어떤 수익 구간에 우리가 이르길 전까지는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해 나가는,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1억, 2억 이렇게 투자를 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기가 소소하게 충분히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선정을 해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 수익 구간이 커져 버리면 더 이상 들어가면은 이제는 불타기가 돼 버리니까, 물타기가 아니고요, 불타기가 돼 버리니까 그때는 다른 종목을 다시 또 좋은 종목을 발굴을 해 나가고요, 이 종목은 수익권에서 이제 스탑 대응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재무제표 분석이나 기업 가치 분석을 했을 때 이 기업은 안정성 있게 좀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매수한다는 마음으로 차곡차곡 매수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원하는 수익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구간에서 이 SMR 같은 경우에는요, 소형 모듈, 원자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단타 이런 걸 물론 뭐, 샀는데 갑자기 급등을 하고 뭐, 그러면은 저도 뭐 단타를 치고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일단 처음에 의지는 다르더라는 거죠. 일단 중장기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구현을 해서, 꾸준하게 복리 수익을, 복리 효과를 보는 걸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80% 수익을 얻어냈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0% 지금 수익이 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우리 그 회원분들이 실제로 자기 이름으로 그죠? 예, 다 올릴 건데 요즘 하도 그런 것도 조작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올리는데 꼭 조작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자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올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직접 올리는 거니까 그걸 올려야 될지 그거는 나중에 차후에 한번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해놓고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려주는, 예, 그런, 자세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요, 우진엔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략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자, 이 회사가 단기 급등을 한 후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단기 급등을 했었죠. 근래, 그죠? 예, 작년 10월 달부터 단기 급등을 했어요. 작년 6월 달, 7월 달에, 요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한 후에 끊임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닥권을 지금 형성을 한 게 눈에 확 보이거든요. 자, 이 지지선은 확실한 지지선이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예, 봐져요. 그래서 대략 현재 매수 가격을 19,000원대로 했다 그러면, 예, 지금은 나름, 소소한 수익은 나 있다. 소소한 수익은 나와 있는데, 이 종목도 그렇게 단기적으로 관점을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가져가는, 예, 그런 투자가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을 형성한 게 보입니다. 바닥권을 형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수산 인더스트리와 더불어서 이 우진엔텍도 바닥권을 형성한 후에 다시 반등의 기회를 지금 삼고 있다. 그래서 우진엔텍을 하실지 수산 인더스트리를 하실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유효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개척 제어 설비 정비를 하고요, 유지 보수를 합니다. 똑같죠,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일단 품목은 좀 다릅니다. 유지 보수하고 정비를 하는 게 조금은 다른데요. 그리고 시운전 계획도 예방 정비를 합니다. 발전소를 만약에 건설을 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시운전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정비를 하는 게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우진엔텍은 특이한 게 뭐냐면, 원전을 해체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원전을 해체할 때도 이 기업은 특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해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정비도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해체를 할 때는 거의 이 회사가 그냥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진엔텍. 예, 그래서 어떤 장비도 만들어서 공급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제어 장치를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요. 원전 해체도 하고요. 또는 유지 보수와 정비도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상대적으로 원전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후발주자로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내가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손가락만 빨고 계실 건데 조금 많이 부럽죠, 그죠? 예, 그러신 분들은 아직까지 가지 않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수산인더스트리와 우진엔텍 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진엔텍도 재무제표를 보면 물론 수산인더스트리하고는 규모가 좀 다른데 꾸준하게 물론 매출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매출이 많이 부족한데 440억대 정도 매출을 했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3, 4분기까지 한 300억 했거든요. 4, 4분기까지 합치면 작년 수준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고요. 영업이익 수준도 작년하고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거의 2024년과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부채 비율은요 9.12%입니다. 즉 10%도 안 되는 부채 비율,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견고한 안정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물론 뭐 매출은 좀 작습니다. 매출은 조금 더 여기서 한 200% 정도 한 1000억대만 돌파를 해주면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영업이익률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유보율도 921.85 유지를 하고 있고요. ROE도 10 이상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퍼 기준도 물론 뭐 상대적인 퍼를 봐야 되겠지만 퍼 기준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38.47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이 반영이 되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금은 변화를 하겠죠. 올해 실적에 따라서. 자, 그래서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좀 안전한, 그죠? 조금은 소규모 기업입니다. 코스닥 기업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소규모입니다만 충분히 상승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원전을 해체할 때는 이 기업이 거의 다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설치도 안 했는데 뭐 해체가 그만큼 테마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도 하고요, 정비도 하고요, 그리고 시운전 하기 전에 그 단계에서의 정비도 함께 하고 있고요, 장비도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원전 관련 주로서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고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 두 번째 회사가 바로 우진엔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그런 기업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러한 기업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령 내가 지금 현재 원전 관련주의 편입이 한 종목도 없다 했을 때는 뭐 수산인더스트리라든지 우진엔텍 이런 기업들을 포함을 시키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조금 아쉬운 종목이죠. 보성파워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보성파워텍. 자,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에서 바닥권이 형성한 후에 벌써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죠? 바닥권 3,000원대에서 지금 5,400원까지 형성을 했는데 지금 박스권에 진입을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바닥권이 자, 요 지점 두 군데 쌍바닥을 찍고 여기서 일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여기서는 지금 기간 조정이 나왔거든요. 뭐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한 번 더의 파동이 뭐 남아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이 보성파워텍은 조금 늦었죠.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기간 조정에서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왜 이렇게 벌써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해줬냐면 올해 2,000원대에서 5,400원까지 상승을 100%, 170% 정도 올랐죠. 대략. 이렇게 상승한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실적에 있죠. 실적에. 그죠? 자, 지금 이제 3,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년 매출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작년 1년 매출을 벌써 돌파해서 1,000억대니까 3, 4분기까지. 그럼 4, 4분기가 더해지면 더 높아지겠죠? 자, 영업이익은 48억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33억이었는데 올해 3, 4분기까지만 200억이 넘었어요. 그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60억이었고 그 앞에는 44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벌써 160억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는 다 보여준다니까요. 주가를 상승을 한다 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물론 그 이전에 어떤 이 회사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투자하는 것은 가장 좋긴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2,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년치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기업은. 근데 2, 4분기가 실적 보고가 8월 달에 나와요. 8월 달에. 자, 그럼 이때가 어떻게 보면 8월 달이니까 이때쯤이 어떻게 보면 황금 찬스일 수도 있죠. 그죠? 충분히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다는 거죠. 8월 우리가 보통 15일에 8월 14일에
우리가 감사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죠? 보고서가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3,600원대에도 매수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왜 2, 4분기만 하더라도 작년 1년치를 월등히 넘었었거든요. 자, 다시 깨끗하게 한번 볼까요? 작년만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죠? 48억가, 영업이익 48억가, 당기순이익 60억가, 매출이 771억인데, 자, 2, 4분기만 하더라도요, 2, 4분기까지만 해볼까요? 벌써 2, 4분기만 하더라도 700억대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이 140대, 150억대까지 갔고요, 작년에 48억 대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21억으로 벌써 2배 이상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보고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8월 13일, 8월 14일쯤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이때쯤이라는 거죠. 요렇게. 그럼 이때쯤에 보고가 됐다 그러면 충분히 올해 1년치는 작년보다는 월등히 실적이 좋을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바로 매수 타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끄적끄적 그냥 기업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공시가 되는 기업 보고서에 사업 보고서가 공시가 되는 시점에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2, 4분기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반이 2025년도 6개월치가 작년 1년치를 벌써 초과를 했다는 거예요. 저 그렇다면 볼 것도 없죠. 결국은 2024년 정년보다는 2025년도의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물론 이 회사는 무조건 원전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예, 아무래도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전기. 자, 그러니까 전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원전 테마주에서 편입이 됐어요. 지금 보성 파워텍도. 자, 그래서 주로 이 회사는 송배전 자재라든지 철골 구조물, 우리 왜냐면 송전탑이 있지 않습니까? 송전탑, 쇳덩어리로 되어 있는 강관 철탑 같은 거. 그리고 거기 구성하고 있는 철골 프레임.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전력망을 형성하는 기자재를 인프라 기자재라고 하죠. 인프라 기자재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전력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제품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ESS, 여러분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고 있죠. ESS.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배터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전기와 관련이 되면서 원전 테마주로도 살짝 엮였었어요. 자, 그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ESS도 굉장히 중요하죠. AI 그 전력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성 파워텍은 여기저기 지금 다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 고객이 누구겠어요? 송전탑이나 철 구조물을 갖다가 납품을 하니까요. 한국전력공사가 주 거래처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에 납품을 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력 기기라든지 구조물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또 설치를 하고 전기를 공급을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도 편성이 됐습니다. 전기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아무래도 이 기자재라든지 또는 어떤 ESS와도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요래서 올라가고 저래서 올라가고 여러 가지 테마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요, 이 부채 비율이에요. 8%도 안 됩니다. 7.64%고요. 유보율은 조금 다소 떨어지죠.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익을 구현을 한다고 그러면 유보율은 엄청나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ROE도 성장폭이 대단하죠. 근데 올해는 월등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봐줍니다. 수익성도. 자, 그래서 조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인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놓쳤죠. 그죠? 어떤 점에서 놓쳤느냐? 8월 14일쯤이 피크 타임이었다. 그죠?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8월 14일쯤이 요 정도네요. 여기네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3,300원대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팔 이유가 없습니다. 팔 이유가 없죠.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좀 불안하죠. 아무래도 위에서 상단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으니까 다시금 추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허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3,300원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전혀 지금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좀 더 떨어지더라도 수익을 조금 차감시키더라도 기다려보는 그런 모습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26년에는 뭐 개인적인 뭐 그 문제로 제가 좀 방송을 못 했는데 올해 처음 하는 방송인데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하다가
현재 이제 원전 이제 저평가주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주가가 상승률 회사도 좋고요, 안정성을 가지고 수익도 잘 나고 하는데 현재까지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거, 위에 올라간 건 벌써 늦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불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테마, 뭐 SMR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ESS도 그렇고 우주항공도 그렇고 조선업도 그렇고 아직까지 여러 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상승을 거의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각 테마마다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이. 자, 그래서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 올해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말씀드렸던 종목이 첫 번째가 수산 인더스트리였고요. SMR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텍을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지금은 바이오로 4,600원대 먼저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뭐 모르겠습니다. 현 정권이 5,000원까지 뭐 주가를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말들에 현혹은 되실 필요가 없고 5천이 아니고 뭐 만원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기반이 조금 경제적으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들고요. 길거리에 가보면요, 텅텅 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 상황이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좀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환율을, 지금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언제였죠? 1월 며칠이었죠? 작년 12월, 그렇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환율이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뭐 국민 연금이 개입으로. 자, 그런데 거의 그 자리까지 오늘 다 올라왔거든요. 1472원까지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3일 정도 환율이 빠지다가 4일째부터요 또 계속 올라옵니다.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연금 일단 그 개입이 되기 전에 1481원이었는데 지금 1472원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그 환율의 고점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제발 환율이 이제 안정권의 길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 환율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면 철저하게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는데 1,3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1,200원 정도의 스탑을 거세요. 그러면 1,300원 했던 주가가 1,200원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도가 되는 그런 장치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해야 된다. 왜냐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투자자로서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우리 이 주가가 크게 또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수익 난 종목들은 스탑을 걸고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상승한다, 적게 상승한다, 그거 할 거 없이 스탑을 적극적으로 걸면서 투자 활동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 예, 이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여러분들과 올해 첫 방송을 했는데요. 어쨌든 올 한해에도요 수익들 많이 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늦었지만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대략 한 40분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요. 오늘 방송은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수TV 서정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